라디오 FM 91.9MHz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김향숙입니다. 김향숙의 물미해안에서 보내는 편지는 고향의 봄으로 열어드립니다. 오늘은 독일 베트에 있는 헤데케 의과대학 정형외과 전문병원에서 20세부터 40년을 근무한 수간호사 강정희 선생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남해에도 2003년부터 입주한 독일 근로자들이 있는데요. 세월의 뒤안길에서 어느새 20주년을 맞이했군요. 남해 독일 마을이 조성된 당시부터 파독 간호사와 강부들의 1차 보건 의료를 관리하는 보건진료소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때 남해군 보건소 헬스 프로젝트의 주인공이었지요. 건강 장수 어르신으로 선발되기도, 이제는 하늘 소풍을 가신 하이디 하우스의 앵헬프리드 비렐름 빌리 우춘자님이 사무치도록 그립습니다. 우리나라 빅5 전국 댄스 실버 대회에 남해의 대표팀으로 활동하던 때가 돌아 뵙니다. 강진 도자기 축제였던가요? 소주 한 잔의 유혹에 기자들과 인터뷰한다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숨어버린 앵헬프리드 비렐름을 찾아 애태우던 시간들도 이제는 사랑으로 남습니다. 현재 우리 독일 마을에는 석숙자, 유길자, 이정희님을 비롯한 17명의 파독 간호사와 신병윤, 하봉학, 김도한, 이병정, 배정일 등 5명의 파독 광부들, 그리고 독일인 배우자 울모, 돌레, 타이스, 하이니 씨가 가정을 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빈소년 합창단의 독일 민요 옹달샘을 감상하실게요. 오늘의 방송 대본을 준비하면서 한국인종문화 대백과사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파독 간호사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실험 문제 해소와 외화 획득을 위한 해외 인력 수출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에서 독일, 즉 서독에 파견한 1만여 명의 간호사이다. 시대적 배경으로는 1960년대 한국은 심각한 실업난과 경제개발 정책에 따른 외화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였다. 반면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 사태를 겪게 되었다. 특히 간병인과 같은 힘든 육체 노동이 요구되는 간호 인력의 부족은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정확한 의미에서 간호 인력의 독일 송출은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송출은 기독교 선교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민간 교류의 형식이었다. 이후 1966년부터 독일 마인츠 대학의 의사였던 이수길 박사의 주선으로 대규모 간호사 파견이 시작되었으며 이때부터 한국해외개발공사가 간호 인력의 모집과 송출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약 1만 226명의 간호 인력이 독일에 파견되었다. 파독 간호사들이 매년 국내로 송금한 1천만 마르크 이상의 외화는 한국 경제개발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따라서 최근 이들의 국가 발전에 대한 공헌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의 역사적 재평가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네, 강정희 파독 간호사는 현재 독일에서 수필가, 시인, 소설가이며 시조 시인으로서 아름다운 노후를 즐기는 분이신데요. 독일 교포신문에 글을 기고하며 문학광장, 문인협회 독일 지부장, 세계전통시인협회 독일 본부 회장으로 웰리스의 삶을 실천하신다고요. 이어서 가곡 동무 생각을 들으면서 프로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강정희 선생님은 순천간호학교, 현재 순천청암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1969년 내서부터 2010년까지 파독간호사로서 독일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했고요. 디아코니 25 40주년 크로넨크로이즈 훈장을 수상하셨습니다. 2011년 한나라당 주최 제1회 재외동포 수필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2015년 우리뉴스 창사 10주년 기념 해외 진출 수기전 수상, 2016년 황금찬 시메케 문학광장 수필 시 소설 등단, 2016년 대구매일신문사 주최 제2회 시니어 문학상 수상, 2016년 재외동포재단 제18회 재외동포 문학상 수필 부문 수상, 2017년 세계전통시인협회 시조시인 등단, 2018년 황금찬 문학상 소설 부문 대상, 2020년 재외동포재단 제22회 재외동포 문학상 시 부문 수상, 2020년 노계문학 전국 100일장 비대면 시조 부문 수상, 2021년 황금찬 문학상 수필 부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다음은 저서입니다. 2013년 수필집 내 엄마는 파독간호사, 2016년 시집
하얀 날개, 2019년 단편 소설집 한강과 라인강의 두물머리가 있습니다. 네, 강정희 파독 간호사와 보이스톡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강정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강정희 선생님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라남도 여수에서 8남매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선생님이셨고요. 아버지가 엄격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저희들을. 그래서 그렇지만도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 무척 힘든 사춘기를 보내면서 저의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결국 간호사의 길을 택해서 순천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1969년에 독일에 와서 그 당시에 파독 광우였던 제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두 아들을 길러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병원은 독일의 그 루르 지방이라는 그 베테에 있는 정형외과 전문 병원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40년 동안 그 한 우물을 파면서 그 수술실 수간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정말 40년 동안 참 힘든 생활이었어요. 네. 사실 애당초 3년의 노동계약이 반세기를 이렇게 훌쩍 넘어서 장장 54년의 머나먼 경주가 될 줄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프게 절르기는 헤어진 집시 한 짝 같은 타향살이, 윤슬 같은 꽃 청춘이 묻어버린 강산이 5번이나 바뀐 세월입니다. 네, 강산이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네. 네, 선생님. 파독 간호사로서 남해 독일 마을에 대한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17년 전에 우리 그 제독 순천 간호학교 동문회에서 추진한 고국 방문 여행을 통해서 그 파독 근로자와 파독 간호사들이 형성한 남해 독일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갔었을 때 참 신기했던 것은 바다는 바다인데 호수가 들어있었어요. 그 잔잔한 쪽빛 바다를 제가 보고 또 그런 하늘을 보았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그윽한 그런 곳에서 그 반평생을 독일에서 사시다가 퇴직 후에 제2의 고향인 독일을 이렇게 떼어다가 그 독일 마을을 이룩하셔서 여생을 보내시는 분들은 참 축복받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추진력에 감탄을 했었죠.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듯 했고요. 지금은 그때와는 달리 더 많이 발전한 모습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하십니다. 저희들의 자랑입니다. 큰 박수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독일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시조 시인으로 활동하게 되신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제가 퇴직을 하고 조금 더 보람 있는 제 2막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그 황금찬 시메케 문학광장, 지금 김옥자 문학박사님이 발행인으로 계시죠. 네. 거기를 통해서 수필가로 등단이 되었고, 시인으로 등단이 됐고, 소설가로 등단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새내기 그 문인의 길을 가고 있었었는데, 그때가 아마 2017년이었을 겁니다. 우리 우연히 영국에서 발간하여서 유럽의 19개국으로 배포되는 유로저널이라는 주한 신문에 그 세계 전통 시인협회, 그러니까 최순양 이사장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게재한 시조 생활란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시조에 대한 큰 그 관심이 없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그 세 편의 단시조가 실려 있었고,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혹시 시조를 배우고 싶은 신이 있으시면은 영국 본부에 임선아 회장님께 연락하라는 기사를 제가 읽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상당한 그 호기심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한번 연락을 해보자, 그 회장님한테 해가지고 제가 그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을 알게 돼서 이렇게 시조를 써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참 묘했던 게, 그 문학의, 다른 문학의 장르와는 달리 그 45자로 이렇게 함축해서 지어가는 시조의 매력에 제가 좀 빠졌었어요. 그래서 시조를 사랑하게 되었죠.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내 일생에서 잘한 일 중에 하나로 두고두고 너가 참 잘했다, 시조를 배웠던 게 이렇게 시조를 쓸 수 있다는 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고마운 마음이죠. 네. 저도 우리 선생님께서 잘하셨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네. 지난 5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은 그 뿌리를 뽑아서 국경을 넘어 다른 땅에 다시 또 이렇게 뿌리를 내리겠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내 힘으로 얻어야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정말 소리 없는 열화로 홀로 서기를 했었죠. 나의 서러움, 눈물, 노력, 열정, 인내, 성실이 지금은 내 곁에서 여러 색깔로 너를 띱니다. 이제는 더는 불평하지도 서러워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깊은 섭리 안에서 넉넉하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가진 것 내려놓고 작품 생활하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하여 옹골차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세계 전통 시인협회 독일 본부 회장을 맡은 후부터 더욱 그 바람이 절실해졌습니다. 애국이 따로 있습니까? 독일에 살면서 한글을 사랑하고 한글로 고유문학 형식인 시조를 짓는 일은 무엇보다도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어린 정통 시조를 세계화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싶습니다. 네. 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고 정말 멋지십니다. 아리랑 모게로
감사합니다. 네, 강정희 선생님. 비행기로 인천공항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12시간을 날아야 하는 거리. 거기서 또 2시간을 더 가야 하는 독일의 집 랑엔펠트 라인란트. 여름에는 7시간, 겨울에는 8시간. 이렇게 시차가 있는 머나먼 이국 땅에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 영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로 오래도록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남해 안부 전합니다. 아내 따뜻한 사랑의 안부 전합니다. 네, 한번 꼭 우리 도기마을에 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테너 엄정형의 그네 감상하시겠습니다. 색지마 금방 물린 저 행기가 창동을 차고 나가 구름서가 나도 우리 남해의 독일 마을에서는 최근 1966년 1월 30일 1차 파독 간호사들이 김포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른 날을 기억하기 위해 떡국 파티를 했습니다. 다가오는 5월 11일에도 파독 광부가 첫 갱도 작업을 시작한 날을 기리고자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한다니 기대가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봉하창 선생님은 시조 시인이며 현재 서울 남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서 유튜브를 운영하십니다. 이어서 국악동요 매겨라 바다라를 들은 후 강정희 시인의 파독간호사 일기 부제는 파독간호사 55주년회인데요. 총 25수의 매우 긴 연시조여서 앞부분만 읊어주시겠습니다. 파독간호사 일기. 파독간호사 55주년에 강정희. 신세계의 꿈을 향한 머나먼 낯선 자리. 나날이 가슴으로 마음을 낮추었다. 손과 발 나이팅게일 훈장이듯 박힌 살. 지겨운 가난살이 목돈에 귀가 솔깃. 짧고도 긴긴 세월 3년의 고용 계약. 밤이면 꼭꼭 품고 잔 눈물 밴 가족 사진. 고향이 그리우면 김치를 입에 물고 거울 앞에 색동옷 일깨웠던 정체성. 로렐라이 언덕. 독일 민원은요
19세기 독일의 대표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가 쓴 시죠. 라인 강변의 언덕바위 위에 앉아 강을 지나가는 벨사공들을 아름다운 노래와 자태로 유혹하여 벨사공들이 그녀에게 넋을 잃은 채 노를 젓다가 암초에 부딪히거나 물살에 휩쓸려 배가 침몰하고 벨사공들이 운명을 달리했다지요. 독일 민요 로렐라의 언덕을 감상하며 오늘의 순서를 닫으려고 합니다. 김양숙의 물미해안에서 보내는 편지,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Love.